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앤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 지금 이 방송이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오후 2시에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번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좀 옵니다. 예,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철학일지, 또 어떤 식의 또 목표를 가지고 또 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 비즈슈머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휴앤컴퍼니와 비즈슈머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 저희 회사와 그리고 비즈슈머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경영 철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은 특강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비즈슈머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서 왜 내가 옛날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곧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모든 산업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다 됐어야 됐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니까 한 21년간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했던 그러한 숙고의 시간들이 오늘의 이러한 비즈추모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기업의 오너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비즈슈머 마케팅만큼은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이 일을 내 일로 가졌을 때 누군가에게도 이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즈슈머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오늘 처음 아마 휴앤컴퍼니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이미 뭐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휴앤컴퍼니가 처음 창업이 된 해가 1998년이에요. 공식적인 출범식은, 오픈식은 1999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9년 차가 됐습니다. 19년 차가 됐는데 일반 기업들은 19년 이상 된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유독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오래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기업은 지금 양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를 따져보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수십 년 된 기업들도 있고요. 외국 회사, 한국 회사 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휴앤컴퍼니입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 회사는 소비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롱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역사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새로운 피부 상식을 알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혹시 TV나 언론에서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 산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것을 19년 전에, 지금은 좀 많이 알고 계신데 19년 전에 저희로부터 출발된 정보예요. 그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을 닥터큐라는 브랜드로 발명이 됐고, 그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벌레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인 논문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다큐 브랜드가. 근데 그 발명품이 한 나라의 독점 에이전트를 한 명한테 줍니다. 그걸 저희 휴앤컴퍼니가 대한민국 독점 에이전트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3명씩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이 넓으니까. 예. 그래서 휴앤컴퍼니가 그걸 가지고 음, 누구나 피부에 벌레가 있고 이것을 살게 만든다면 이건 피부가 좋아지기가 힘들다라는 정보를 그때부터 알려서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정보는 앞으로도 지금 ING 중입니다. 계속 퍼지고 있어요. 저희가 독점으로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98년에 준비를 했을 때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피부샵 프랜차이즈로 했어요. 그래서 피부샵 프랜차이즈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를 접목을 시켜서 그때 저희가 197호 라이센스를 받고 해온 지가 이제 19년 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9년 차 된 기업이 올해 2016년 제2의 창업을 선포를 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뭔가를 도약을 할 때 보통 창업 선포식을 하죠. 제2의 창업 선포식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비주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케팅으로 회사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만 제2의 창업을 선포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세 단장을 했습니다. 이 비주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저것이 어떤 시간을 거쳐서 탄생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비주머 마케팅 저는 제가 21년 전에 사회의 첫 구성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저는 무조건 나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저를 그 아이디어를 다 내려놓게 만든 하나의 이론이 탄생이 됩니다. 저는 이 이론에 매료가 됐어요. 그게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입니다. 기업에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총판, 도매, 소매와 광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지불하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매업자들, 총판업자들이 또 광고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기존 우리가 상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상식의 틀을 누가 깼어요. 어떤 기업이 나와서 자신의 상품을 이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에게 직접 광고하고 유통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마진을 실적에 따라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상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 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들여다본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마진을 이렇게 돌려주는 수익 구조의 원리를 보니까 이것은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수익 구조, 그러니까 수익 효율성이라고 하죠. 예,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데 비해서 얻어지는 효율이에요. 수익 효율성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예요. 맥시멈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 효율성에서는 최고의 이 수익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분명히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최고의 효율성이 이 안에 수익 효율성이 들어가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성공을 하겠다. 저도 개인적인 성공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사업자로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이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것을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요. 법으로. 왜냐하면 워낙 이 효율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비전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 효율성으로 굉장히 어떤 사행성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익 효율성이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은 분명히 이 산업은 발달될 것이다 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컨설턴트의 입장이 됐어요. 수많은 기업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제가 컨설팅 해주면서 만들어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계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갈등도 많이 느꼈고 이것은 현실로 이러한 순수한 그리고 또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이러한 수익들은 진정으로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가 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워낙 이것이 비전이 세다 보니까 이 비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욕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98년에 이 닥터큐라는 브랜드를 딱 만났을 때 이건 무조건 성공하겠다.
왜냐하면 누구나 얼굴에 벌레 갖고 있는데 여러분 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벌레 보시면은 이거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 우리밖에 없다. 야, 이거는 누구한테 내가 컨설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창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업계에서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9년 동안을 이 업계에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저는 여러분 사회 첫 발을 네트워크로 시작했고 네트워크 외길을 걸어와서 지금 21년 동안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심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 입장이 되면 똑같으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길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야 하는가? 왜 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가?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질만큼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성공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앞집 철수 엄마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꿔줍니까? 못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가능해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턱대고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 석사 논문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썼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지만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칼럼을 쓰고 언론에 제가 종사를 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예전에 천호식품의 그 회장님이 나와서 진짜 좋은데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건 딱 그 심정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됐냐면 그들만의 리그로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워낙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니까 부정적인 인식의 벽이 높아지니까 아무리 내가 이 본질이 좋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딱 두 가지만 잘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멤버십, 두 번째는 소비예요. 이 두 가지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뭔가를 전달해서 멤버십이 구축이 되면 된다. 두 번째, 그 구축된 멤버십에서 소비만 일어나면 이거를 나부터 퍼진 모든 멤버십에 일어난 소비를 다 나의 실적으로 잡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만큼 소득을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최고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인식의 벽이 높으니까 나가서 멤버십을 구축하려면 설득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멤버십이 구축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일어난다. 저는 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멤버십 구축과 소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이제는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식상하고 또 인식이 안 좋으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도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확장시키고 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겠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제가 네트워크 밖에서 그러니까 달걀을 거꾸로 세운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비즈슈머의 출발이에요. 뭐였냐면 이 2014년도에 단통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누구나 휴대폰을 쓰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는 어디 가나 대리점 사장님 마음대로 깎아줬습니다. 그랬는데 법으로 일정 가격 밑에는 깎아주지 못하도록 만든 게 단통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나 이 휴대폰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할인해서 돌려주는 이것을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페이백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선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공통 분모고 또 이거는 생필품이고 절대 상품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관심을 이끌 수 있겠다로 생각이 출발이 된 것이 알아보니까 마진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충분히 이런 보상을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마진이 이미 노출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또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 가지의 뭐 끼워 팔기 여러 가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소비자들에게 용납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휴대폰의 유통은 딱 이거예요. 고전적인 유통 구조예요. 기업과 이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이들은 만들기만 해요. 삼성, LG는. 그리고 중간에 대리점 판매점들이 이것을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쓰기만 해요. 완전 고전적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중간에 이 회사가 우리 휴앤컴퍼니가 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기업과 대리점 자격을 따온 다음에 그 대리점 자격을 따온다는 건 대리점 마진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리점 마진을 아무 조건 없이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뿌려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이제까지 대리점에다가 판매점에다가 마진을 주고 썼다가 휴앤컴퍼니 무료 회원만 되면 그 마진을 내가 받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누구나 다 들어오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비주슈머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계약을 한 업체가 SK텔레콤이에요. 그때도 네트워크 안 한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비주슈머기 때문에 계약이 됐는데 이제 또 네트워크 안 한다네요. 또 SK텔레콤이. 아무튼 이 비주슈머의 영감을 제일 첫 번째 기업이 SK텔레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대리점 마진을 아무 조건 없이 소비자들에게 쉐어를 했더니 소비자들은 휴앤컴퍼니 무료 회원이 되면 내가 쓴 단말기 마진, 요율,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휴대폰 다 쓰는데 야 바꿀 때 되면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바꿔주면 그들의 마진과 요율을 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슈머가 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휴대폰 아이템으로 하나로 출발이 됐던 생각이 이거는 휴대폰으로 끝날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 어차피 지금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리점권을 내가 다 따서 내가 대리점권을 얻어서 그 대리점권을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뭐가 되죠? 소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 비즈 슈머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슈머의 시대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시대를 프로슈머라고 하지만 프로슈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비즈 슈머의 시대가 온다. 라는 칼럼을 제가 경제 칼럼을 쓴 게 이것이 지금 2015년 통권 한경 비즈니스의 통권 1016호째 칼럼으로 실리면서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는 비즈 슈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열겠다? 우리 회사가 열겠다. 보시면 비즈는 사업,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슈머는 컨슈머, 소비자의 약자예요. 사업과 소비자가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나도 소비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열겠다. 어떻게? 내가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이 기업들의 대리점 자격, 비즈니스의 자격을 따서 그들에게 쉐어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동으로 비즈 슈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내 친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아니야 나는 절대로 소비만 할 거야. 난 비즈 안 할 거야. 절대 비즈니스 안 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내가 비즈 슈머의 자격을 얻으면 내가 소비하는 것도 대리점가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제가 이것을 제공을 했더니 기업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 손을 안 잡아줄 이유가 없죠. 어떤 유통구조인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기업들은 유통업자들을 모집했죠. 중간에 유통업자들을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시키면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했어요. 그런데 저희 휴앤컴퍼니는 기업에서 그 유통업자의 자격을 따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 기회를 나눠줍니다. 그럼 그 소비자는 우리 휴앤컴퍼니의 멤버가 되면서 소비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비즈 슈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격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해요.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통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휴엔 컴퍼니가 비즈니스 자격이라고 하면 대리점 자격, 쉽게 얘기하면 대리점 자격, 프랜차이즈 자격이 있죠. 그런 자격을 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상품들을 저희 휴엔 컴퍼니 플랫폼 안에 다 넣습니다. 다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였던 사람에게 휴엔 컴퍼니의 멤버가 되면 그 비즈니스의 자격을 무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소비 상품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누군가 소비자에게 광고 유통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와 같은 혜택을 볼 소비자들, 그걸 비즈슈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멤버십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그림이 비즈슈머 마케팅의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이 휴엔 컴퍼니가 비즈니스의 자격을 딴다고 했죠. 그러면 기업들이 휴엔 컴퍼니에다가 비즈니스 자격을 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비즈니스의 자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이것이 상용화가 되고 이 논리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서 그 타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과연 휴엔 컴퍼니의 비즈니스 자격을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자, 그들은 저희 휴엔 컴퍼니가 대리점을 얻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리점보다 그들은 어차피 대리점 가지고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마진을 많이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저희는 하나의 그냥 대리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대리점 권한과 그 마진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뿌린 겁니까? 소비자들에게. 그렇다면 실상 소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대리점 마진을 취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광고 유통을 스스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나의 대리점 같지만 하나의 대리점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휴엔 컴퍼니 멤버가 돼도 지금 대리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휴엔 컴퍼니 멤버가 됐다면 대리점 개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 기업에서 손해가 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 휴엔 컴퍼니 하나의 멤버십이 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대리점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안에 들어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유통해 주니까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시작되고 계속 저희 손을 지금 비즈슈머의 손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휴엔 컴퍼니 비즈슈머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기업들 아마 내가 소비하고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저기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휴엔 컴퍼니의 회원만 되시면 이제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대리점, 저 브랜드를 대리점 사장님으로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익이죠. 아니었으면 내가 소비자 가격을 주고 섰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논리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소비의 대리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면 소비자들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혜택들이 있죠?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만 해도 이득이 되는 그러한 첫 번째 소비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해서 내가 대리점에 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같은 이러한 혜택을 볼 소비자들의 멤버십을 구축한다면 이 멤버십에서 나로부터 출발된 네트워크 마케팅의 논리가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멤버십에서 일어나는 이 안에서의 소비, 비즈슈밍, 이 모든 행위를 비즈슈밍이라고 합니다. 비즈슈밍, 일어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이 포인트가 잡혀요. 그걸 저희는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그 일어난 모든 마일리지를 나의 마일리지로 합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일리지에 따라서 매주 소득이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상 존재하는 최고의 수익 효율을 자랑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들은 이 안에 들어올 타당성이 생긴다. 자, 타당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비즈슈머가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하지만 과연 이 비즈니스가 정말 현실적으로 멤버십이 구축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타당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혜택. 비즈슈머의 소비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 휴엔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비와 모든 자격들을 내가 비즈슈머로서 소비를 했을 때 얻어지는 혜택이에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업들, 서비스 상품들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휴엔 컴퍼니의 멤버십으로 해서 이 회원 번호가 나와 있다 그런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의 전부 다 대리점가로 여러분들 소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이를 안 썼을 때는 소비자가예요. 그런데 종이를 한 장을 딱 쓰는 순간 대리점가예요. 그것을 마다할 소비자가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일까요? 네, 3번 드릴까요? 절대 없다 3번. 예, 이게 소비. 또한 저희는 수만 가지의 일반 상품군을 담고 있는 이 휴엔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이것도 있을까 해서 찾아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휴엔몰, 그 다음에 우리만의 전략 기술, 특허 상품들, 특허 기술을 담고 있는 또 휴엔샵,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인 홈쇼핑을 합니다. 홈쇼핑을 하는 이 모든 상품들을 내가 비즈슈머는 멤버십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회원이 되면 회원 가격으로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또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면 그 가격이 프리미엄가로 더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가로 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단 소비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 소비 혜택을 받아서 물건을 내가 소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누군가에게 광고하고 유통을 했을 때는 또 수익이 옵니다. 그 수익은 두 가지, 유통이라고 하면 두 가지겠죠. 화면에 있는 이 회사들의 유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통을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SK텔레콤이니 뭐 LG U+, KT 이런 것들은 유통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템을 유통한다는 뜻입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휴대폰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죠. 바꿔주면 마진을 내가 갖는 거죠. 또 SK 브로드밴드는 뭘까요? 예, 인터넷, TV 그런 것들을 내가 대리점으로서의 유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캡스, 청호나이스 이런 뭘까요? 캡스는 여러분 그 보안업체죠. 보안업체 예를 들어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어떤 분이 병원 누가 그러셨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병원인가 어디에 캡스가 1억 원어치가 달려져 있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친구분이래요. 너 바꿀 때 되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알았다. 바꿀 때가 돼서 만약 바꾸잖아요. 대형 병원이니까 거기에 1억 원어치가 달려있으면 그게 1억 원어치가 딱 바꾸는 순간 나한테는 7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70%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소비자는 지금 캡스의 대리점을 자동으로 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0%를 받을 수가 있고 청호나이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렌탈을 한다 그러면 렌탈하면 그 마진은 또 낼 거예요. 상당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 한 통하면 대리점 마진 30만 원. 이런 식의 내가 휴엔 컴퍼니 멤버가 돼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비스 유통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상품 유통이죠. 이것을 가지고 또 유통을 했을 때는 그 마진을 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통이에요. 두 번째 혜택인 유통 수익. 세 번째는 여러분 1번과 2번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과연 나의 멤버십, 나와 함께 이런 비즈슈머가 돼볼래?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듣고도 이건 가능하겠다. 멤버십이 가능하겠다라는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게 멤버십이 됐을 때는 그들은 뭐 하죠? 비즈슈머로 들어와서 또 아까 제가 1번과 2번을 하겠죠. 1번과 소비를 하고 또 광고 유통을 하고 비즈슈밍을 하겠죠. 그 모든 것이 뭘로 잡혔다 그랬습니까? 포인트, 마일리지로 잡혀요. 또 그들은 또 누군가를 멤버십으로 하면 나로부터 과연 퍼질 수 있는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퍼진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그 마일리지가 쌓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진짜
오리지널로 이 비전이에요. 이 사업의 비전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아니요 저는 생기기도 조금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예.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식이 지금 현재까지 뭔가의 새로운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멤버십을 구성을 하면 이 멤버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주 시민과 소비를 마일리지로 잡아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수당 정책으로 나에게 준 거. 그것이 멤버십 수익, 이 다양한 멤버십 수익이 있습니다. 어떤 뭐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어떤 누구하고도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수익 효율을 자랑하는 이 이상의 수익성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가치를 저는 느끼는 거고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큰 게 문제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이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이 되는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걸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효율성, 자, 두 가지의 타당성 검토를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스스로 타당성 검토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기업과 소비자가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멤버십과 소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2의 창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로 이제는 멤버십이 누구나 멤버십이 모이는 우리의 마케팅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제는 이 안에서 진짜 현실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멤버십 구축하기도 어렵지만 그 멤버십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그 멤버십 안에서 현실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거 정말 최첨단의 마케팅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과 상대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철저한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비주슈머라고 하는 비주슈머에 관련된 비주슈머 마케팅 무슨 슈머 모든 것들의 상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못 씁니다 이제. 왜? 왜냐하면 이거 조금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다른 기업에서 우리도 비주슈머 한다라고 나서서 또 본질을 흐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절대 본질을 흐리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주슈머를 아무도 못 쓰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했고 두 번째 대중에게 이 비주슈머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국경제신문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창간이 됐습니다. 비주슈머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뿌려야 되겠다. 비주슈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제가 2년 전에 이 비주슈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 2년 됐어요. 딱. 이 언론에 실린 것은 2015년 5월에 실렸지만 그걸 만들어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도메인 등록이었어요. 왜?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모델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로 나가려면 비주슈머닷컴이라는 도메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려고 딱 봤더니 비주슈머닷컴을 누군가가 등록을 해놨는데 보니까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이미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비주슈머는 제가 만들었는데 비주슈머닷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미국인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1년 반을 찾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지난 5월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팔겠다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를 불러도 내가 사겠다. 진짜 백지수표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비싸게 불러도 살라 그랬는데 너무 싸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비주슈머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숨도 안 쉬고 제가 샀습니다. 나중에 아마 비주슈머가 자기 나라에 나갈 때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비주슈머닷컴을 저희가 보유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것은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딱 접속을 해서 모든 소비나 뭔가가 그 안에서 다 돌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공간.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내 손 안에 또 다른 세상 휴월드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휴월드라는 시스템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휴월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1.0 버전에서 출발했어요.
이것이 1.5 버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기능은 폰 플래너, 통신 대리점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앞에 있는 사람의 폰을 개통시키고 컨설팅해주고 요금 비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만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통신 대리점, 움직이는 인터넷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끔 이 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휴TV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이 가고 있냐면 휴TV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휴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저희만의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휴대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로서 지금 그냥 무료 회원 가입해서 무료 앱 다운을 받으셔서 누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송출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TV 방송국, 저희는 자체 미디어를 가져야 되겠다. 왜? 대중화를 시키려면 이제는 방송이다. 미디어를 직접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4타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4타임 방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각각 아이템별로 각각 방송들이 다 진행이 돼서 한번 들어와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각 생방송 채널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VOD 다시 보기, 방송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이템별로 비즈니스별로 내가 보고 싶은 관심이 있는 거 눌러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호스트 이혜정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의 란제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란제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초이고 세계 유일이라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 특별한 란제리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템, 기능성 속옷 아이템에 대한 방송이에요. 이것만 보면 누구든지 이 제품의 정보를 들을 수 있게끔 또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방송을 보여주면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은 있으려면 방송국이 있어야 되겠다. 자, 한번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왼쪽에 휴엔 홈쇼핑입니다. 지금 저희는 휴엔 홈쇼핑을 자체적으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홈쇼핑 이슈가 다른 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격이 제일 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예, 그리고 그냥 보도 듣도 못한 상품이 제일 싼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홈쇼핑에서 완판이 되고 있는 그 제품이 제일 싸요. 싸도 좀 많이 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슈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업자분들에게 이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화제가 돼 있는 게 저희는 방송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방송 수수료, 홈쇼핑 수수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왜 싼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들의 입에서 최저가를 만들어주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 비주슈머의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뭘까요? 싸게 사는 거요? 이건 바로 1차원적인 혜택이에요. 이거는 많은 홈쇼핑에서도 우리 방송사상 최저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는 완전한 이슈를 만들긴 힘들다. 홈쇼핑을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회사를 하나 차리려면 얼마나 많이 자본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대신 차렸습니다. 예, 대신 차렸고 그 홈쇼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게 바로 비즈 휴머예요. 그러니까 대리점 자격도 드렸지만 홈쇼핑도 저희가 스스로 차려서 드렸어요. 이제 이걸 써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것도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단 심플해야 된다. 이 시대는 심플이 생명입니다.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쓰고 계신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 카카오톡 쓰실 줄 아시죠? 그리고 문자 보내실 줄 아시죠? 그러면 그 카카오톡, 저희가 지금 방송을 이제 4회차, 지금 이제 5번째 방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5번째 방송도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비주슈머가 되시면 여러분들 회원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회원번호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앞에다가 이런 비주슈머닷컴이라고 이제 저희가 싸게 샀잖아요. 비주슈머닷컴을. 예, 싸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주슈머닷컴에다가 슬래시하고 HS라고 씁니다. 이 HS는 홈쇼핑의 약자예요. 그렇게 해서 뒤에 회원번호를 붙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친구에게나 지인에게 보내면 그들 휴대폰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최저가 홈쇼핑 정보니까 방송할 때 괜찮은 거 있으면 사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다할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 딱 하고 클릭해서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홈쇼핑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홈쇼핑이 방송이 진행이 되죠. 그럼 봤는데 최저가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심플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비주슈머가 돼서 누군가에게 지인에게 이것을 보냈는데 그들이 해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누구의 매출로 잡힐까요? 내가 뭘로 보냈습니까? 회원 번호로 보냈죠. 나의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선행기술로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뿌려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희 지금 회원분들은 홈쇼핑 하는 날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예, 손가락이 조금 아프실 정도로 막 수백, 수천 명한테 막 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뿌려지면 여러분들 멤버십에서 리더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으신 분들은 홈쇼핑 그 방송 시간이 그분들이 이렇게 입에 귀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밑에서도 내 멤버십에서도 소비자들이니까 소비를 하죠. 소비를 다 하는데 이들이 수백 통씩 뿌려서 그들이 소비를 한 모든 매출이 누구의 매출로 잡혀요? 나의 멤버십 안에 있는 이들 회원들의 매출로 잡히니까 매출로 잡힌다는 뜻은 뭐예요? 나에게 수익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랬죠. 수익 효율이 지구상 최고라고. 그런 것이 이것에 의해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무것도 못하는 문자 써서 뿌리는 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누구나 이것이 멤버십이 가능하다. 그래서 홈쇼핑을 이렇게 하고요. HS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방송국 홈쇼핑 보여줬는데 방송국 전체를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면 HS가 아니라 HTV로만 바꾸면요. 저희 방송국 전체가 날아갑니다. 예, 방송국 전체가 날아가서 누구나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게 HTV나 HS를 빼고 그냥 비주슈머닷컴하고 회원번호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저희 휴앤컴퍼니의 모든 회사의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제 여기 이 란에 들어가시면 제 동영상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가요. 휴대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쉽게. 이것이 바로 저희 지금 휴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또 그 기능이에요. 비주슈머.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대리점권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대리점이시니까 빨리 이제 대리점 비즈니스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플하게. 그러면 태블릿을 갖고 있거나 사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태블릿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휴대폰은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태블릿을 갖고 있으면 이 안에 비주슈머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것만 누르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툴이 열려요. 예를 들어 청호 나이스다. 누군가가 렌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청호 나이스를 누르면 열리고 휴대폰을 누르면 열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열립니다. 각각 제품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신청서 작성이 각각 가능해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하면 바로 그 본사에서 소비자에게 연락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면 나에게 마진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비즈 슈머라. 자, 이게 비즈 슈머고 휴앤샵, 휴앤몰 저희만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들, 최첨단의 아이템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앤몰은 일반 상품,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 일반 상품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휴앤몰, 휴앤샵 그리고 휴앤몰입니다. 여기 전체 보기를 누르면 가전부터 시작해서 헬스, 건강 이르는 모든 이러한 아이템이 수만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전부 다 나도 구입하면 다 마일리지가 쌓이고 내 멤버십에서 구입하면 다 마일리지가 합산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비주슈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앞바퀴, 뒷바퀴의 축을 잡겠다. 앞바퀴는 제가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처음은 멤버십, 두 번째 소비.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실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수익성 중에 최고의 수익 효율을 자랑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실현이 된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멤버십
돼서 소비가 일어나면 소득이죠. 그런데 인세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평생 소비가 일어나면 평생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인세 소득의 실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막 한참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더니 근데 사장님 이걸 왜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45년을 살았거든요. 45년 살면서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이 본질의 실현만큼 가치 있는 걸 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한 걸 못 봤습니다. 저 이거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 가치가 뭔데요? 인세 소득의 실현입니다. 이것만 실현되면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대에 맞게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수반돼야 된다. 그것이 이겁니다. 세 가지예요. 뭐 다른 어떤 희한한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이 시대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인. 제가 영화 얘기로 비교를 잘 하는데요. 영화관에 갔는데 꽉 찼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어갖고 다 자고 있고 하품하고 있는데 나만 재밌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너무 재밌었으니까 이거 영화 대박 칠 거야. 그 영화 대박 칠까요? 아니에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좋아서 죽겠는데 예, 내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품하고 있어요. 그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영화를 보고 나서 전부 다 소름 끼치도록 재밌어서 나가면서 이 영화 다 대박 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멤버십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누구나 봐도 아 이거는 멤버십 전략 구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며칠 전에 우리 김일환 사장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안 할 이유가 없다. 나 대표님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니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게 아니라 이거 보면 다 해야 된다. 소비자면.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멤버십 전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플랫폼. 이제는 우리 회사의 몇 가지 제품 한번 써보세요. 괜찮죠? 그러면 소비자, 사업자 늘려보세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정도의 그 정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는 수많은 이들을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금 한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몇 가지의 제품력만 가지고 그거에 귀속이 돼서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인세를 얘기한다. 그런 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이 제품을 이 제품만 평생 써줘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의 기술들이나 아이템들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그럼 더 좋은 상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네트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회사에 귀속된 그러한 아이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장을 갖거나 자체 생산을 한다는 게 이 시대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플랫폼 안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담는 역할이 돼야 된다. 이 회사는. 그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담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군으로 담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상품군들. 서비스 상품군들로 담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 상품군. 전략 상품군들. 또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 일반 상품군들이 다 담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소비 경쟁력이에요. 이게 다 담겨도 이 안에 현실적인 소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서비스 상품군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경쟁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대리점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 손을 잡아줄 타당성이 있으니까 계속 잡아주는 거고요. 또 이 기술들, 최첨단의 기술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왜 들어올까요? 이건. 이들 들어오는 심리는 똑같습니다. 이 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멤버십이 보이고 유저가 보이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유저가 이 안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의 상품과 아이디어, 기술력들이 이 안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들 마찬가지입니다.
멤버십이 이 세상을 사람을 모으는 자가 세상을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무료로 카카오톡을 뿌리고 1,000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멤버십을 모으는 모든 그러한 것이 최고의 지금 시장을 구축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현실로 일어날 것이다. 선순환의 현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실로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로 이제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회사를 보신 분, 저저번 달에 회사를 보신 분이 이번 달에 와보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단위로 저희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쟁력으로 저는 인쇄소득 가능하다. 누구나 혼자의 비주슈머로 출발해서 이 정도의 정보는 내가 최소한 내 주위에 있어서 한 3명 정도의 비주슈머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 3명도 이 혜택은 3명 정도에게는 전달할 수 있겠다. 그들도 누구나 3명 정도에게 이 비주슈머는 전달할 때 그걸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승수의 법칙으로 3명씩에게만 전달이 돼도 이렇게 멤버십이 구축이 되는 것이 최고 효율의 수익 구조입니다. 이 멤버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주슈민과 소비가 끊임없이 나에게 인쇄소득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신규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형성이 되면 이 안에 모든 소비가 다 뭡니까? 소비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지 않습니까? 소비를 합니다. 재구매를 합니다. 그 재구매가 다 누구 매출입니까? 이들의 재구매가 다 내 매출입니다. 또 신상품 하나 올라올 때마다 이들이 구매를 하고 방송 한 번씩 탁탁 할 때마다 홈쇼핑 할 때마다 이들이 구매해주는 모든 매출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현실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것이 비주슈머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게 아닙니다. 비주슈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이 시대의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름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소득에 대한 것을 한 번 듣고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커다란 일이 벌어질지 감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으시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그러신다면 제 강의 한 번만을 듣고도 유튜브에 동영상 한 번을 보고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만큼의 위대한 가치는 없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